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전 국민들을 분노에 차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2014년 9월 한 사람의 장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Come si può uccidere un bambino? 오, 사람이 많은데?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게요. Era portata a spalla da papà Davide. 산이 좀 작은 것 같은데. Aiuta. 무슨 일이지? Tante domande. C'è scritto il nome di chi lo ha inviato. 로리스. Mamma Veronica. Un gesto disumano. 일이 있었나 보다. 엄청 큰 일이. 되게 유명한 사건인가 보네. Non sono in grado di rispondere in maniera 아이구나. 많이 어린 아이인데? 근데 무슨 되게 비극적인 일이. 8살 소년 로리스 스티벌의 장례식 날 아이의 부모와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평범한 장례식처럼 보이지 않는 게 이 한 아이의 장례식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맞아요. 뭔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로리스의 생전의 모습이고요. 귀여워라. 로리스는 엄마 앞에선 가장 사랑스러운 첫째 아들이었고 트럭 운전기사였던 아빠 옆에 앉아 조잘거리며 아빠와 함께 드라이브를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아유. 부부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울던 분 같은데. 네. 그 엄마분이 아까 울던 게 되게 생각이 나요. 엄청 오열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예쁜 8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왜 죽은 거예요? 8살 로리스의 사망과 관련된 그날의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오후 12시 30분 아들 로리스의 학교 시간. 엄마 베로니카는 로리스를 픽업하기 위해 둘째 아들과 로리스의 학교로 향합니다. 데리러 가는 중이었고. 하지만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이야기뿐이었죠. 보통은 엄마가 올 때까지 학교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유괴 당했구나 이런. 납치인가요 또? 네. 엄마 베로니카 역시 아들이 유괴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경찰에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래도 빨리 행동하셨네요. 그렇죠. 경찰은 집과 학교 주변을 수색했지만 로리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고 수사를 확대합니다. 이탈리아 전국 신문과 TV 뉴스에 대대적으로 실종 아동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 수사로 전환된 그날 오후 4시 빠르다. 경찰서로 한 남성이 로리스를 찾았다는 연락을 해옵니다. 찾았다고요? 빨리 찾았네요. 그러게요. 안타깝게도 남성의 제보 전화는 자신의 집 근처 도랑에서 로리스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아유. 전화였죠. 당시 상황을 모니터로 좀 보시죠. 너무 장소도 너무 안타까운 장소. 아니 저기에서 누가 이게 뭐야. 학교에서 불과 4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도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아들 로리스. 아이의 몸 곳곳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요. 머리엔 둔기로 맞은 듯한 큰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한 걸 보면은 좀 부부에게 원한을 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되네요. 그 영상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숲의 안쪽에 도랑에서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네. 유기를 했나? 그러니까 그게 최초에 신고한 사람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양 선생님 말대로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최초 신고자 오라치오 피도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피도네. 조사는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의 직업은 사냥꾼이었고 수사를 위해 그의 차와 집까지 수색을 했죠. 하지만 신고자 오라치오에게선 그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됐고 그 사이 아들 로리스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8살 아이의 부검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왜요? 난 지금 아이가 둔기를 맞았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부검 결과가 왜 있어? 살해는 맞겠죠? 로리스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어요. 둔기 맞은 거와 별개네요. 둔기로 때렸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어서 질식을 시킨 거네요. 그러면. 목을 졸랐다. 왜 그렇게까지?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살해 도구였어요. 뭔데요? 로리스의 목을 조른 것은 다름 아닌 케이블 타이였어요. 작정하고 정말 고의로 살해를 한 거네. 그러네. 이건 왜 이... 준비돼서 뭘 한 거네요. 아예. 네. 8살인데. 누군가에 의해 케이블 타이에 목이 졸려 고통스럽게 죽어간 로리스. 하지만 곧 로리스를 살해한 범인이 밝혀집니다. 아니 도대체 이 8살 아이를 누가 죽인 거예요? 왜 죽인 거예요? 경찰이 지목한 범인 영상으로 보시죠. Quindi sei stata tu a portarlo qua. L'avevo già preso in braccio per lasciarlo a terra. Poi col fatto che è arrivata una macchina, l'ho di nuovo riappoggiato e mi sono seduta. 엄마. 얼마나... 엄마가? Che ho figlio. 소름 끼쳐. 아니 너무 슬퍼하는 사람은 행동이 아닌데 미친 거 아니에요? Vanno a portare in un carcere più duro che esiste. Non più duro, e ce ne passare fino all'ultimo giorno della vita. Però ci do io. 왜 죽여놓고 저렇게까지 올 거면서 오열할 거면서 Mostro una persona. 그래도 자기는 알고 있네. 아니 이거는 뭐 뭐지? 뭐 약에 취했나 왜 그래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범인이 베로니카 친엄마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 눈물이 그냥 상실감의 눈물이 아니라 네. 자백하면서 지금 자기 스스로의 혐오 때문에 지금 우는 것 같이 계속 비춰지는데. 그러니까 원래 장미의 전쟁 같으면은 악어의 눈물을 보인 후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죽였더야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자백까지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죠 이게?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예, 저게 이제 가짜 눈물은 아닌 것 같고 네. 본인이 살인을 저지른 게 이제 자기 자신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종신형에 처하고 괴물일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들께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엄마가 아들을 죽인 용의자가 된 이유, 학교에 있는 아들을 데리러 갔었다고 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베로니카는 사건 당일 아들 로리스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부터 뭔가 이제 학교에서 사라졌다 이것부터 거짓말이었네요. 그럼. 맞습니다. 선생님은 로리스가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의 친구들도 그날 로리스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죠. 이 진술을 토대로 CCTV를 분석한 결과 베로니카가 아들 로리스를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이를 데리러 학교까지 가는 게 연기였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실종 신고까지 한 거 보면 정말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의심스러웠던 베로니카의 두 번째 행동은 로리스 사망 추정 시간, 그녀의 행적이었습니다. 로리스의 사망 추정 시간이 11월 29일 오전 8시 반에서 10시 사이였는데 8시 41분 둘째 아들과 마켓에 갔다가 8시 47분에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8시 48분부터 9시 23분까지 집에 머무른 후 다시 나와 요리 학원을 갔죠. 검찰은 베로니카가 집에 머무른 이 시간에 아들 로리스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케이블 타이로 죽인 거예요? 그러고 요리학원을 갔어요? 엄마 베로니카가 용의자로 지목된 결정적인 단서는 베로니카의 집에서 로리스 살해 도구와 거의 흡사한
케이블 타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증거물에 대해서 베로니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리스의 학교 준비물이었어요. 라고요. 와, 처음에는 거짓말을 계속했네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들킬 거면. 근데 나름 알리바이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리학원도 그렇고. 그렇게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날 베로니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열흘이나 잡아댔다는 얘기네. 아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의 목을 졸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그런 이유로 이유가 아들을 아니 솔직히 가기 싫다고 안 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이거 뭘 또 숨기는 건가? 베로니카는 진술을 한 번 또 바꿉니다. 모든 것은 사고였다. 아들이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놀다가 사고로 죽었다. 라고. 와. 아까 눈물 흘렸을 때만 해도 뭐 실수였나라는 생각도 취했나 이런데 너무 거짓말을 계속하네요. 아이가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놀다가 사고로 목이 졸려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게다가 그 소리고요. 도랑 옆에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되게 횡설수설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좀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경찰도 베로니카의 말을 믿지 않았고 신문은 계속됩니다.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지친 베로니카는 오열을 하며 진실을 자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베로니카의 대답. 모니터로 보시죠. 또 어떤 거짓말이 나올까? 아들을 나와. 어머. 아들이 나와 안드레아의 불륜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한테 다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였어요. 남편한테 불륜이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남편한테 들키는 게 무서워가지고 아들을 죽이는 게 이게 친엄마가 할 짓입니까? 아니, 말이 그러니까 안 상식이라는 말은 너무 상대적이지만 진짜 이게 이유라면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데 불륜했던 대상이 뭐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바로 불륜남 네. 안드레아의 정체였습니다. 네? 왜요? 왜요? 뭐 52살이었던 불륜남 안드레아의 모습입니다. 되게 연상인. 그러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안드레아의 정체는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로리스? 남편이랑 닮았네. 어머, 그러네. 그럼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불륜이었던 거예요? 오 마이 갓. 제정신이 아닌 사람.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랑 바람 피운 것을 아들한테 걸려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역대급 막장인데요. 저 둘은 뭐 어떻게 불륜이 시작됐길래 이런 파국까지 온 거예요? 불륜의 시작은 베로니카와 데이비드 이 부부의 만남부터였습니다. 베로니카의 나이가 16살, 데이비드가 18살에 처음 만난 두 사람. 당시 베로니카는 가정 불화가 있었고 데이비드와 연인 관계로 발전할 때 집에서 쫓겨나 당장 갈 곳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로니카가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 받아준 게 이 아버지였네요. 맞아요. 데이비드가 먼저 베로니카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고 베로니카는 데이비드와 그의 부모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은 며느리랑 시아버지랑 잘 지내면 되지. 뭐 계기가 있었어요? 불륜이 된?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면서 아들 로리스를 낳았고 결혼식도 올렸어요. 그 사이에 시아버지는 혼자가 되었고 남편은 트럭 운전일 때문에 지방을 다니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이, 불길하다. 남편의 부재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베로니카를 챙겨주는 사람은 시아버지 안드레아였어요. 차츰 시아버지가 아닌 남자로 느껴졌고 시아버지 역시 며느리 베로니카가 아닌 여자 베로니카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토리 많이 다뤘었잖아요. 베로니카도 지금 가정 불화가 있어서 아마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결핍을 이제 안드레아가 많이 좀 채워주면서 그게 이성적인 감정으로 좀 변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게 절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졌고 이 베로니카의 남편이 갑자기 부재가 많아졌고 너무 모든 게 절묘하게 떨어진 것 같아. 그렇죠. 거기서라도 멈췄어야 했는데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남편이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면 집안에서 과감한 스킨십은 물론 성관계까지 맺는 사이가 됐죠. 그 모습을 아들 로리스가 보게 됐고 충격을 받은 로리스는 엄마랑 할아버지의 관계를 아빠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왜? 그렇다고 아들을 죽여.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뭐 망신당하게 생겼고 뭐 일단 자기가 누군가의 보호자라면 이 어린애가 받을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생각해도 그게 모자랄 문제지. 시간에 자기 안위 때문에 애를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게 이제 부모지만 부모가 못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성애라는 건 별로 없고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으로 느낀다라기보다는 일단 나의 보살핌, 나의 안위가 먼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베로니카는 3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고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부정했고 법정에서 베로니카는 시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모니터를 좀 보시죠. 부정하고 있네요, 시아버지. 아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정상 아니네요 진짜. 진짜 아까 그 울었을 때 모습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또 본인 아니만 걱정하는 본인 억울한 것만 걱정하는 사람인 것 자기 아직도 지금 안- 배신당해서 기분 나쁜 것만 지금 표출하고 있고 왜 나만 이렇게 32년이나 그러니까. 살아야 돼? 억울하고. 죽은 아이를 도랑에 던진 베로니카는 이건 꿈일 거야 라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이미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숨을 끊어버린 현실은 그녀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지금까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